이제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혹자는 그래요. 갑자기 우울증이 생겼다 그래요. 저 그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생겨서 저 우울해져 버렸어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울한 사람은 어렸을 적에도 알게 모르게 우울했었다. 왜 그러냐면요, 어렸을 때 행복한 사람은 중간중간에 힘든 일이 있어도 우울증까지는 안 가져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 안 가져요. 근데 어릴 적부터 좀 성격이 예민하고 상처를 좀 잘 받고 쉽게 우울해지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면서 확 우울해져 버리면서 절망감이 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여러분은 어릴 적부터 우울증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 어릴 적의 어떤 우울한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유 없이 뭐 사업이 망해서 우울증이 생겼다,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우울증이 생겼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래전부터 성격이 좀 소심했고 좀 예민했고 또 너무 양심적이고 잘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우울증에 걸렸다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어떤 그 여리고 어떤 그런 내 어떤 약한 그런 내 자신을 좀 보듬어 안아주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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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내가 나를 사랑해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내 어떤 20년 전 어린 꼬맹이를 상상하면 항상 비계를 이렇게 쿡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성인이 된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그러지 않아요. 이제 그런 어릴 적 내 모습이 떠오르면 빨리 가서 내 마음속으로 상상으로 가서 괜찮아 영구가, 괜찮아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그만으로 이렇게 엄마가 아이를 달래듯이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감싸 안아주고 달래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과거의 우울한 슬픈 내 모습들이 웃어요. 하하하 웃어요. 그 현재 내 모습도 하하 웃어요. 그리고 내가 과거를 들여다봐도 옛날에 울고 있는 내 모습이 서서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되지는 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울증을 넘어서 무기력증, 대인공포증, 자신감 상실, 자살 충동으로 연결된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은 하나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복합되어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우울증의 결국은 모든 어떤 그 문제에 또 씨앗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은 자신을 아직 더 사랑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렸다라면 이제 나를 더 사랑하게 되면 무기력증도 사라지고 대인공포증도 사라지고 자신감 상실, 자살 충동도 이제 뜬구름처럼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게 된다. 그런 의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한번 걸리면 쉽게 나올 수 없다. 그건 첫 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게 된 겁니다. 쉽게 나올 수 없다라고 해서 무섭게 바라보지 마세요. 심각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제 누구보다도 우울증에서 쉽게 마음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왜 그전에는 쉽게 헤어나올 수 없었냐면 내가 마음의 감옥에 갇힌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난 평생 갇힌 상태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도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계속 뭔가를 기다려야죠. 뭐가 달라지기를. 근데 여러분은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내가 갇혔었구나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이제 방법을 충분히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은 쉽게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효과에 따른 대물림 현상이 일어난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께서 그래도 부모님들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한 아이의 엄마라면 내가 우울해요. 그러면 그 엄마의 그 아들, 딸도 서서히 우울증이 됩니다. 그거는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버지예요. 내가 계속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발표불안 힘든 문제로 살아가면 내 아들, 딸 보고 듣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배우는 게 우울증밖에 없어요.
배우는 게 남을 믿질 못하고 계속 오해하는 것밖에 못 배웠어요. 배우는 게 조금만 해도 상처받는 그 예민함만 배웠어요. 배우는 게 마음이 넓질 못하고 막 자꾸 화내야 되고 흥분해야 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 배웠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 우울하면 내 자식들, 내 아들, 딸도 100% 우울해져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자녀의 뿌리예요. 뿌리가 우울한데 당연히 열매도 우울증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부모시라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 전체의 문제예요. 내 사랑스러운 아들, 딸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또 자식이라면 또 그래요. 내 자식이면 내가 또 우울해지면 우리 부모도 또 우울해져요. 이게 자칫하면 어떤 대대손손 대물림이 돼요. 유전이에요. 이런 게 유전이에요. 그래서 우울한 집안에서는 계속 우울증 환자만 나와요. 고혈압 집안에서는 계속 고혈압만 나와요. 왜냐하면 성격이 쉽게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혈압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계속 고혈압. 무기력증인 집안은 계속 무기력증. 이거는 어떤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대물림 되면 안 돼요. 내가 평생 30년 동안 우울증으로 힘들었는데 내 자식까지 우울증을 물려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도 또 우울증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우울증이 그렇게 쉽게 보지 말라는 거, 무섭게 바라보라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맞다. 이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식까지도 연결되고 내 모든 주변 사람하고도 같이 연결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용기를 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또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편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설명이 좀 계속 길어졌네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뭐 비슷한 내용이네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이제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절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심각한, 이건 평생 못 고칠 병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치려고 여러분이 선택하면 고칠 수 있어요. 오늘 이 순간이라도요. 그걸 믿으세요. 30년 안 됐다고 해서 그걸 믿지 마세요. 30년 여러분이 10년 동안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한 것은 잘 몰라서 그래요. 왜 해야 되는지도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제는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고 있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여러분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심각한 이걸 병으로 보지 말고, 네? 이게 평생 뭐 해결 안 될 것처럼 보지 말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우울증이라는 것은 부정적 최면 상태. 제가 최면을 나중에 강의하겠지만, 최면하면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최면 걸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우울증에 최면 걸리셨어요. 그러면 쉽잖아요. 우울증이라는 최면에서 벗어나면 돼요. 그러면 게임이 끝나요. 제가 물론 말을 지금 쉽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복잡하게 신경 쓰니까 이해를 못해요. 쉽게 생각하세요. 우울증 최면 맞잖아요. 최면 걸렸다. 그러니까 나는 이 최면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럼 벗어나면 우울증이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툭툭툭툭 쉽게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부정적인 최면에 걸렸구나. 그러면 최면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서서히 여러분 지금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 이 의도가 여러분한테 쭉 지금 들어가서 맞다 이렇게 수긍해주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사랑. 그래서 자기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저와 함께 계속 또 공부하는 게 자기사랑, 그리고 저하고 최면 공부도 하고 최면 상태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 그런 어떤 자기 최면 연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도 치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제가 물론 이제 실습도 나중에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왜 제가 이런 것을 계속 설명하고 강의를 하냐면요,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사실 알게 모르게 우울증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책에서 우울하면 어떻다더라 이것만 알지 내가 왜 우울해졌는 거고 우울증이라는 게 도대체 환상이라는 것을 어떤 논리 근거에 의해서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충분히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 맞다 그렇게 알았을 때 행동이 나중에 일으켜진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론 강의를 상당히 비중을 둘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읽는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경험들 그래서 나름대로 최면 한 10년 정도 하면서 제가 내면 대화하고 또 제가 우울증을 극복을 하면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우울증을 극복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강의하면서 아 사람의 심리 패턴이 이렇게 이루어지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어떤 저만의 사실은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냥 저는 확신이 없는 것을 여러분한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나름대로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트럼펫이 그 확신대로 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울증에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100% 믿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왜냐?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마지막 보십시오. 우울증이라는 것은 없다. 내가 우울증이라고 인지하는 그 순간 나는 우울증 환자가 되어버린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울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지만 앞으로는 서서히 사용을 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약간 우울하다. 그게 정확한 것이지 우울증이라는 건 없어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병원이나 그런 데서 여러분의 문제를 우울증이라고 그냥 진단을 내린 거일 뿐이지 여러분은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은 조금 마음이 좀 우울해진 사람. 그게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우울증이라고 인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